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수열에 관해서 배울 거예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좀 갈라지지만 그래도 저번 주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목소리가 갈라지더라도 이해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수열 나갈게요. 수열이라 쉽게 얘기를 해서 수를 나열하여 차례대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는 뭐 엄청 쉬운 게 나와 있긴 한데 이것보다는 이제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수열은 수열을 나열하는 것이다. 근데 그 중에 되게 신기한 수열이 있어요. 어떤 수열이 있냐면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등차 수열이라는 어떤 수열? 수를 나열하는데 이유타는 어떤 항이 있는데 항 사이에 차이가 일정하다. 이러한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하다. 그럼 어떤 수열이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할까? 두 번째 수열에서 첫 번째 수열을 뺐다. 이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하다. 즉, 두 번째 수열에서 첫 번째 수열을 뺀 차이가 D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수열에서 두 번째 수열을 뺀 차이가 D이다. 그리고 네 번째 수열에서 세 번째 수열을 뺀 항 사이의 차가 D이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까지, 그 바로 전항까지 할까요? n번째에서 n-1번째 수열의 차이가 D로 일정하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식을 다 더해 볼까요?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하면 플러스 A2, 마이너스 A2 이렇게 지워지죠. 플러스 A3, 마이너스 A3 이렇게 또 지워지고. 그래서 뭐가 나와요? 좌변에서는 AN-A1이 몇 개요? 전체 몇 개요? 1부터가 아니라 2부터 n까지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1부터 n-1까지니까 n-1개죠. n-1t. 따라서 A1을 오른쪽 항으로 우항으로 이동을 해주면은 AN은 A1 플러스 n-1t이다. 이러한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세 가지 할 거예요. 첫 번째 일반항 중요하고요. 두 번째 등차 중항,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차 수열의 합, 이렇게 중요한 거 세 가지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 한글로 얘기하자면 첫째 항 더하기 n-1. 자, 일정하게 더해진다. 그 항상 차이가 일정하다. 그 일정한 거를 뭐라고 한다? D. 뭐라고 한다? 공차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공차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데요. 선생님, 수열 중에 이렇게 등차 수열도 있지만 수는 그냥 수를 나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것을 뭘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 부분을 내가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수업을 들어간 반도 있고 그리고 수업을 들어가지 않은 반도 있기 때문에 수업을 들어가지 않은 반은 설명을 내가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 어떻게 하면 쉽게 우리 경희고 학생들한테 수를 나열한다는 것을 함수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까 해가지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수는 나열을 하는 것을 그냥 수열이라고 하는데
수학에서 수학의 꽃은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수를 나열하는 수열을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일반항이 어떤 거다? n번째 항을 우리가 구하는 게 수열에서는 제일 중요한데 n항 n항이에요. n항. 그래서 첫 번째 나열된 수를 우리가 찾아보자 하면 A1. 그리고 두 번째 나열된 수를 찾아보자 하면 A2. 세 번째 나열된 수를 찾아보자 하면 A3. n번째 나열된 수를 찾아보자 하면 AN. 이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수가 나열이 됐는데 첫 번째 내에서 대응하는 실로 땡겼을 때 대응하는 것을 A1, 두 번째에서 실로 땡겼을 때 대응하는 것을 A2 해가지고 우리가 n번째 실로 땡겼을 때 어떤 것이 대응하는지 찾는 게 일반항 AN이에요. 그러면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함수? 1, 2, 3, 4 해갖고 이 n은 어떤 거? 어디 안에서 갖고 온다? 자연수 안에서 갖고 오고요. 자연수를 어디로 보냈다? 이 안에서는 A1, A2, A3 이것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분수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결국 실수로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이렇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수에서 실수로 이거 다시 한번 선생님이 글씨로 써줄게요. 필기하는 학생들이 있기에 내가 정의역이 뭐고 정의역이 자연수이고 그리고 공역이 뭐다? 공역이 실수인 함수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런 함수를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런 함수를 수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함수 F에다가 n을 보냈어. 이 자연수 중에 어떤 1, 2, 3, 4 중에 어떤 n 일반항을 보냈어. 그러면은 이렇게 AN으로 가는 n을 보냈더니 그 치역이
제곱이니까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또 다른 풀이가 있어요. 두 번째 풀이를 푼다고 하면은 등차 중앙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면 가운데 있는 얘는 어떻게 구할까? 이런 거 아니면은 등비 중앙 이런 걸로. 얘는 어떤 규칙이 있으면은 항마다 사이에 이웃하는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하면은 이걸 이용해서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웃하는 항의 나눗셈이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나눴을 때 그 나눈 값이 일정하면은 등비 중앙으로 해서 구하면 돼요. 자, 이거는 지금 할 필요가 없고요. 자, 아까 설명이 좀 잘린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1, 2, 3, 4에 대응하는 함수가 4, 9, 그리고 네모, 그 다음에 25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수열 제1항은 4, 그러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제2항은 9, 그러니까 3의 제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5, 그러니까 5의 제곱이 나왔다.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제곱수겠네. 제곱수니까 제1항 A1, 그 다음에 제2항 A2, 그리고 제3항 A3, 그리고 우리가 제 n항을 구하는 게 1만항을 구하는 건데, 세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까? 첫 번째 항이 2의 제곱, 두 번째 항이 3의 제곱이니까 세 번째는 4의 제곱이겠구나. 그래서 16이 나오겠구나 하고 여기 16을 딱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항은 그럼 어떻게 된다? 1에다가 1을 더한 2가 되고 2에다가 1을 더한 3이 되니까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열은 함수예요. n을 함수로 보내가지고 자연수를 함수로 보내서 실수, 즉 그거에 해당하는 an 일반항을 구하는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좀 더 쉬운 예를 들어서 일반항을 한번 구해 볼게요. 일반항 구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지금은 기초를 잘 기본을 탄탄히 다져 주셔야 나중에 적용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문제집을 많이 풀었다고 해서 수학 점수가 올라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 수업 시간에도 엄청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있어요. 1, 그 다음에 8분의 1, 그 다음에 27분의 1, 그 다음에 64분의 1. 자, 이러한 수열이 있다. 그러면 일반항이 어떻게 될까? 나 일반항 구하고 싶어. 일반항 어떻게 구할까? 자, 이거는 1의 세제곱분의 1. 얘는 뭐예요? 2의 세제곱분의 1. 자, 얘는 3의 세제곱분의 1. 그 다음에 4의 세제곱분의 1인 걸 알죠? 이것이 머릿속에 딱 규칙이 떠오르면 그 다음에 n번째 항은 어떻게 한다? n 세제곱분의 1이 나오겠죠.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만약에 첫 번째 항이 1 곱하기 2다. 두 번째 항이 2 곱하기 3이다. 세 번째 항이 3 곱하기 4다. 그러면 나는 n번째 항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 1에 대응하는 게 1 곱하기 2, 2에 대응하는 게 2 곱하기 3, 3에 대응하는 게 3 곱하기 4니까 n번째 항은 n 곱하기 n 플러스 1이겠구나. 그쵸? 이거 말고 내가 또 하나 얘기한 거 있어. 수업 시간에 1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된 수열의 n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요? n 플러스 1의 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부분 분수로 내가 고쳐주라고 이렇게도 한번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sum, 그러니까 급수가 됐을 때 수열은 아까 좀 잘린 것 같은데 수열은 일반항을 구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일반항을 다 더해가지고 급수가 되고요. 첫 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 다 더하시고 급수가 되고, 자 거기다 리미트 수2에서 배웠던 극한을 적용을 하셔서
적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적분의 값을 그래서 구한다고 이제 좀 있으면 수투에서 배울 거예요. 일반항을 잘 구할 줄 알아야 수열을 잘 할 수 있고 기초를 탄탄히 다지셔서 그 항들을 다 더한 썸 급수를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이렇게 항 일반항을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우리가 구할 줄 알고, 그럼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얘를 다 더하면은 막 하나하나씩 다 지워질 거야. 그런 신기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수학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적용해 보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항이라고 했어요. 일반항을 어떻게 구했는지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 이렇게 해서 구했는데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문제에 적용하기가 쉬워요. 자, 원리를 알고 있기 아까 A2 빼기 A1은 D라고 하고 A3 빼기 A2는 D라고 하고 그걸 다 더했어. 더해가지고 일반항을 구했는데 이번에는 자, 첫 번째 항은 그냥 그대로 뭐예요? A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이렇게 해도 한번 구해보자. 첫 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수 D를 더한 거죠. A에다가 D를 더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A는 다 똑같을 거예요. 세 번째 항은 일정한 A2에다가 D를 더한 건데 이 A2가 뭐예요? A 더하기 D잖아. 그러니까 A 더하기 D에다가 일정한 여기에서 지금 D만 더한 거니까 거기다가 D 한 번 더 더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A4는 어떻게 돼요? A3에다가 일정한 수 D를 더한 거죠. 그러면은 A3에다가 D를 더한 건데 A3는 지금 A 더하기 D가 두 개죠. A 더하기 D가 두 개에다가 D 한 번 더 더해준다. 땡땡땡. 그래서 우리가 뭐 몇 번째 걸 알고 싶어요? n번째 걸 알고 싶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A2인데 D가 몇 개? 한 개. A3인데 D가 몇 개? 두 개. A4인데 D가 몇 개? 세 개. 이렇게 찾으면 정말 쉬워. 수학은 원리와 규칙을 알고 계셔야만 나중에 적용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 푸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푸는 게 좋지. 선생님도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지만 일단은 원리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자, n번째 항은 첫 번째에다가 네 번째 게 세 개네? 그러면 이제 D가 몇 개일까? D가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 n번째 항은 몇 개? 규칙을 찾아봤더니 n-1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일반항이 첫째 항에다가 D가 몇 개이다? n-1개이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이 첫째 항 더하기 n-1 D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하면 너무 쉽다. 이해하기가. 그쵸? 정말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엄청 연구를 하고 있지만 자, 우리 경희고 학생들 절대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13, 10, 그 다음에 7, 4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 수열이 있어요. 여기에서 일반항을 구하자. 그러면 먼저 뭘 구해요? 첫째 항 뭐예요? 13이죠. 그 다음에 어떤 게 더해졌는지를 찾아. 자, 공차는 더하기 그러니까 양수일 수도 있는데 빼기 그러니까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 공차는 D가 뭐예요? 10에서 13을 뺐더니 마이너스 3. 여기서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첫째 항은 13이고 공차는 마이너스 3이다. 자,
자, 그러면은 AN 어떻게 구한다? 첫째 양 더하기 n-1 D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6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아, 엄청 쉽다. 그쵸? 그러면은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제는 일반항 구하는 거는 자, 혼자서 엄청 열심히 연습을 해보시고요.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항이 10이다. 그때 뭘 구하시오? 10번째 항을 구해보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규칙을 한번 찾아보자. 이러한 수열이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공차가 있을 거고요. 첫째 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A3는 첫째 항에다가 뭘 더해요? 2D를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6D를 더해서 10이 나와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라고 하면 두 번째에서 첫 번째 항을 빼주면 되죠. 빼주면 어떻게?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다시 찍었는데 어쩜 다시 편집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갖고는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2고 일곱 번째 항이 10이래요. 그때 10번째 항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첫째 항 더하기 9 공비 이렇게 하면 되죠. n-1 공차 9 공차 n-1d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건데 이제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일곱 번째 항은 a 플러스 6d 해가지고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빼면 이 두 식을 방정식 연립해주면은 4D는 12가 나오고요. D는 3, 그 다음에 A는 첫째 항에 마이너스 8이 나오죠. 그래서 A 플러스 9D를 우리가 구하면은 첫째 항 마이너스 8 더하기 9 곱하기 3, 27에서 답은 19가 나옵니다. 10번째 항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항 구하는 거를 우리가 간단한 문제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그리고 일곱 번째 항을 알고 있다. 그러면 10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봤어요.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거를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지만 좀 새로운 문제를 선생님이 다른 문제집이나 뭐 교과서나 뭐 기출문제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좋은 문제를 한번 갖고 와 봤어요. 집합 우리 언제 배웠어요? 1학년 2학기 때 배웠죠. 집합 명제 배울 때 이것도 같이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어떤 집합이다? A라는 집합은 3n-1이라는 n에다 자연수를 넣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모아놓은 집합이다. 이건 조건제시법이고 원소 나열법이죠. 그래가지고 1을 대입하면 2가 나오고 2를 대입하면 6-1, 5가 나오고 자,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정수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2, 5, 8, 12, 14 이런 것들은 어떻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것들이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그런 숫자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있어요. B라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다? Y인데 어떤 Y? 5n-2라는 이러한 원소들을 모아놓은 Y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뭘까?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것들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3, 그 다음 거 뭐가 나올 거예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거니까 그 다음이 8, 그 다음에 5를 다 더해주면 되죠. 13,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23, 28, 그 다음에 34, 땡땡땡 이렇게 나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원소들을 봐도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얘는 뭘로 나누었을 때? 3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가 2이다. 얘는 뭐다? 5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가 뭐예요? 3인 것들의 그런 것들의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이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요소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문제를 풀 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때 내가 뭘 구한다? A 교 B, A 교집합 B를 구하시오예요. 자, A 교집합 B를 어떻게 구한다?
이때 A 교집합 B의 원소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수열 A, N에서 뭘 구한다? 처음으로 뭐보다 큰 100보다 커지는 항을 구하시오. 그때 그 n을 구하시오. 100보다 커지는 항 n을 구하시오라는 게 우리가 문제예요. 그럼 일단은 A 교 B를 구하고 A 교집합 B를 구한 다음에 A 교집합 B를 차례대로 나열한 그 수열을 찾고 그 수열이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자 일반항 찾아서 100보다 크다 해서 부등식 풀어주시면 되죠. 자 A 교 B 해서 찾아보자. 어떻게 찾는다? 빨간색으로 자 여기 뭐가 있어요? 8A 교 B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23 있죠? 하고 찾아가지고 여기다 써줘요. 8 그 다음에 23 그 다음 뭐가 나올까? 자 이거는 우리가 찾아봐요. 첫째 항이 뭐예요? 8이고 그리고 공차가 뭐예요? 15 찾았잖아. 여기는 3으로 나눌 때 여기는 5로 나눌 때니까 두 수의 최소 공배수 15 찾았어요. 여기다 15 더하면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만난다? 38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면은 첫째 항이 뭐다? 8이다. 그리고 n-1 d 해가지고 공차 n-1 자 15n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그리고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 몇 번째 항이 100보다 클지 그거를 찾으라고 한 거죠. 15n-7이 뭐보다 100보다 큰 그러한 n을 구하시오예요. 자 15n이 뭐보다 큰 107보다 큰 자 n에다가 뭘 곱하면 n은 그냥 부등식으로 한 번 더 해주면 자 15 곱하기 뭐 하면은 7 하면은 뭐가 나와요? 105가 나오죠. 그래서 7.xxx 얘보다 크다. 그래서 몇 번째 항이다? n은 제 8항은 100보다 커지는 항이다. 처음으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주면은 4D는 뭐가 나와요? 12가 나오고요. 따라서 공차는 3이 나오고 3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죠. 6이 나오니까 첫째 항은 마이너스 8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8이 나오고 그러니까 첫째 항은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공차는 3이 나오니까 우리가 10번째 항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 더하기 9 공차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죠. 우리가 구하는 값은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8 더하기 27 해가지고 자 이제는 두 번째로 중요한 등차 중항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수열의 합을 구할 거예요. 자 등차 중항을 먼저 합시다. 등차 중항은 쉬워요. 계속 쉽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등차 수열 중에 2, 그 다음에 4, 6 이렇게 나열되는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4에다가 자 4를 어떻게 구한다? 양쪽 두 개 있죠. 4 양쪽 사이에 있는 2 더하기 6 해서 2를 빼줘요. 2를 나눠줘요. 그러면은 4가 나오죠. 2 더하기 6은 8이잖아. 자, 즉 우리가 전에 했던 산술기압 평균하고 되게 비슷한 게 자, 이것은 등차 중항은 되게 비슷하다. 어떤 거하고 산술 평균하고 되게 엄청 비슷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등비 수열을 하면 등비 중앙을 배우겠죠. 등비 중앙은 어떻게 한다? 기하 평균하고 되게 비슷하다. 산술 평균, 그 다음에 산술 기하. 산술 기하 공식이 있었죠? 기하 평균하고 되게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4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4에다가 2배를 해주면 양쪽 2개. 2에다가 6을 더한 거와 같다. 이거와 같다. 8은 8하고 같다. 자, 우리 그러면은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은 만약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A하고 B하고 C가 어떤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나열된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 이 B를 구하고 싶어. 내가 B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한다? A하고 C를 더해서 2로 나눠줍니다. 자, 이게 바로 그냥 등차 중앙이에요. 등차 중앙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구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 풀게요. 예를 들어서 2A 그다음에 C, B 이렇게 나열된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열된 수가 어떤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한다? A를 구하고 싶어요. A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2 더하기 10 해서 구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B를 구하고 싶어요. B는 어떻게 구한다? 10 더하기 B를 뭘로? 10이 아니죠? 10은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하면 되지. 10은 2분의 A 더하기 B. 그래서 A가 6이죠? 6 더하기 B 해서 구해주시면 되죠. 20은 6 더하기 B니까 따라서 B는 뭐다? 14. A는 뭐다? 6이다. 이렇게 해서 A하고 B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이런 문제도 있어. 4개짜리. 자, 5개짜리 A, B, C, 35. 자, 이런 수열이 어떤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나열된 수열이 등차 수열입니다. 그때 A, B, C의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풀 수가 있는데 자, 흰색으로 그냥 써야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성질 있죠? 어떤 성질이 있어요? 전항에서 어떤 거? 공차를 더해서 뭐가 나온다? A가 나옵니다. B는 어떻게 해요? 그 전항에서 공차를 더해서 D가 나옵니다. B가 나옵니다 했어. 그러면 11 플러스 어떻게 해요? 2D.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돼요? 11 플러스 네 번째 항은 3D. 자, 얘는 그러면 몇 번째 항이에요? 5번째. 제5항 이렇게 할 수 있죠. 얘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이렇게 할 수 있죠. 35는 11 플러스 4D.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D가 구해줄 수 있겠죠. D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대입을 하면 C, B, A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땡땡땡. C는 어떻게 구해요? 11 플러스 3D 에서 29 구할 수 있고요. B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11 플러스 2D 해서 어떻게 구해요? 23 구할 수 있고요. 자, D가 뭐예요? 6이니까 6을 다 빼주면은 바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17. 그래서 11